안녕하세요, 백수삼촌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자가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들입니다. 먼저 배당 투자와 자가배당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배당 투자를 5년째 하고 있는 제가 요즘에 자가배당을 고민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썸네일에서 보여드렸던 예시를 통해서 이 두 가지 경우에 실제 수령 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배당주랑 자가배당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금인데요. 배당주는 배당소득세 15%, 자가배당은 양도소득세 22%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미국 투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한국은 이 내용이 맞지가 않습니다. 먼저 배당금은 배당을 받게 될 때 15%를 원천 징수하고 85%만 내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자가배당은 주식을 매도해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했을 때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1년치 손익을 다 따져서 총 양도 수익에서 250만원은 비과세니까 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2%를 내년 5월 달에 납부하면 됩니다. 근데 배당으로 은퇴하려면 건보료까지 고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퇴해서 지역가입자가 되면 금융소득 1000만원만 넘어도 건보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의 8% 정도를 건보료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주의 실제 세금은 23%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세금적인 측면에서 배당주 23, 자가배당 22로 비교하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배당주나 자가배당이나 세금은 거의 비슷하죠? 맞나요? 이걸 뒤에서 예시를 들어서 실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주 투자는 종합소득세랑 연관이 있고 자가배당은 종소세랑 무관합니다. 건보료, 종소세 관련해서는 자가배당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도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별도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심리적인 부분인데요. 은퇴하고 별다른 현금 흐름 없이 배당이나 자가배당으로 생활하는 경우에 심리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적으로 배당주는 배당 지급일이 되면 따박따박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월, 매년의 현금 흐름이 예상이 되고 그 현금 흐름에 맞춰서 소비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가배당은 심리적으로 조금 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매도해서 매도한 금액으로 생활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주식 매도하는 그 타이밍에 대해서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만의 매도 규칙을 세워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무언가 고민하고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점에서 배당주 대비해서는 조금 불안하거나 최소한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단점을 조금 말씀드려 봤는데요. 제가 배당 투자를 5년 정도 했는데 제가 그동안 자가배당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던 이유는 딱 여기까지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금도 비슷하고 심리적으로 더 안정감 있는 배당주 투자가 낫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뒤에서 보실 예시에서 반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제가 왜 배당주보다 안 좋게 생각했던 자가배당을 지금 이렇게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 12월에 QQQI를 선택한 이유라는 영상에서 사용했던 화면입니다. QQQ랑 나스닥 100 기반의 커버드콜 3가지 GPIQ, JQ, QQQI를 수익률 비교를 했었는데요. 이때 기간은 약 2년 정도의 기간의 수익률이었습니다. QQQ가 45% 정도 상승하는 동안
GPIQ랑 QQQI는 약 42% 정도 상승하면서 QQQ랑 약 3%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큐는 그때도 차이가 조금 더 있었고요. 이 때문에 당시에 제큐에 투자했었던 제가 QQQI로 갈아탔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2년에 3% 정도면 1년에 1.5% 정도라고 보면 개인적으로 자가배당의 수고를 덜어주는 수수료라고 생각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거는 최근 1년 동안 배당 포함 수익률입니다. QQQ가 46% 상승하는 동안 GPIQ는 41%, QQQI는 34%, 제큐는 29% 상승하였습니다. 작년 말에 비교했던 것과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이 정도 수익률 차이라면 투자 방법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수익률 차이가 체감 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1억을 QQQ에 투자한 사람과 제큐에 투자한 사람이 수익률 차이가 이 정도 발생합니다. 약 1,8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제큐에서 2,800만원 번 것도 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 투자했으면 1,800만원 정도를 더 벌 수 있었던 겁니다. 1억 투자 금액으로요. 1,800만원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치 생활비인데 절대 작은 금액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5억 투자면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거의 9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거 보여드리면 커버드콜은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던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ISA 계좌에서 투자하고 있는 커버드콜 수익률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이거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입니다. 제가 ISA 계좌에서 투자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것도 1년치 수익률을 보시면 2% 차이가 안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22년도에 XYLD부터 커버드콜을 시작했었습니다. 수익률 차이를 막연히 커버드콜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투자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썸네일에서 보셨던 5억으로 제큐 투자해서 배당받는 것과 QQQ 투자해서 조금씩 매도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금은 5억으로 가정을 하고 10% 배당주에 투자하는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10% 배당주는 제큐나 GPIQ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금은 5억의 10%이기 때문에 1년에 5천만원 정도 배당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배당소득세는 15% 750만원을 제하고 4,25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5천에 대한 건보료 8% 약 400만원 정도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에서 세금과 건보료를 제한 3,850만원 정도가 될 것이고 이거를 12달로 나눠보면 한 달에 320만원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5억을 투자해서 한 달에 320만원 정도를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 종합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배당금 약 8천만원 정도까지는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QQQI를 매도해서 이제 인출하는 경우가 될 텐데요. 이제 매도 금액은 배당금과 동일하게 5천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5억 중에 1년 동안 5천만원을 매도해서 생활비로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수익률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QQQ를 예전부터 투자했던 게 아니고 은퇴하면서 투자해서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10% 정도 수익률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럴 경우 5천에 10%니까 500만원 정도가 수익이 되고 500만원에 대한 세금 22%는 약 11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연간 250만원 비과세 한도가 있기 때문에 비과세 250만원을 고려하면 55만원 정도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근데 다른 종목에서 비과세 한도를 채웠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계산에서는 비과세 한도 무시하고 110만원 세금 납부한 걸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가용 금액은 4,890만원, 월간으로는 408만원 정도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가배당 같은 경우는 건보료 종합소득세도 상관이 없습니다. 10% 배당주와 자가배당을 비교해 보니까 한 달에 약 80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경우만 더 살펴보면 앞에서는 수익률을 10% 했는데 이번에는 100%, 그러니까 은퇴하기 몇 년 전부터 QQQ에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금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마찬가지로 매도 금액은 1년에 5천만원을 매도를 했고, 그러면 수익률이 100%니까 5천만원 매도한 것 중에서 2,500은 내 원금이고 2,500은 수익금이 됩니다. 2,500만원에 대한 세금은 약 550만원 정도가 되고, 연간 가용금액은 4,450만원, 월간 가용금액은 37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세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5억을 10% 배당주에 투자해서 배당금 5천만원을 받았을 때는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320만원 정도가 되고, 5억을 QQQ에 투자해서 10%씩 인출하는 경우에는 408만원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오래전부터 투자해서 수익률이 한 100%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도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은 370만원 정도가 됩니다. 어떠신가요? 배당받는 경우랑 차이가 제법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퍼센트로 계산을 해보면 수익률이 10%인 경우에는 27%, 그러니까 10% 배당주에 투자한 것보다 27%의 자금이 더 확보가 되는 거고, 수익률이 100%인 경우에도 자가배당이 배당주 10% 배당주보다 약 15%의 자금을 더 확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저의 너무나 지극히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먼저 자가배당의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더 좋다. 근데 약간의 심리적 불안이나 불편은 예상된다. 자가배당의 경우 본인만의 매도 규칙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규칙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운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만약에 이게 된다면 이 불안이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장 해야 하지 않겠나 싶지만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 다음 조정 때 조금 시도해 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지금 상승장에서 수익률 차이가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QQQ 커버드콜이랑 수익률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조정이 오게 되면 QQQ가 또 더 많이 떨어질 거예요. 커버드콜보다. 그게 커버드콜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사는 것보다는 조정 왔을 때 덜 떨어진 커버드콜을 매도해서 더 떨어진 QQQ를 매도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된 영상들 링크를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